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정상 박사입니다.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살아오면서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과 변화를 촉진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저의 교육관과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.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. 어느 곳에 가서 읽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와 이야기인데요. 그 이야기의 무대는 서양입니다. 그곳에 할아버지와 손주와 말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 말은 가족 이상의 정말 동반자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. 가축이 아니었죠. 특히 소년에게는 그 넓은 들판을 함께 달리고 꿈을 나누고 또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친구가 또 같은 매우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. 할아버지에게도 그 말은 재산이기도 하지만 이 손주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고 아끼는 존재였습니다.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그 말이 굉장히 혹독한 그 아리를 하기 시작했어요. 원인은 모르지만 병을 앓게 된 거죠. 매우 혹독하게 앓아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정말 점점 말라갔습니다. 그러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주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? 온갖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차도가 쉽게 낫지는 않았는데요. 그날도 이 소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을간으로 가서 그 말을 살펴봤습니다.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말을 보았지만 그러나 어제와 좀 다른 것을 봤어요. 뭐냐면 어제보다 훨씬 더 상태가 좋아지고 뭔가 활기가 있어 보이는 느낌을 가졌습니다.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었는데요. 이 말이 몹시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. 사실 이 말은 이 병이 걸린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.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상태에서 며칠을 지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하던 차에 이 말이 목말라 하는 것을 알아챈 소녀는 밖에 나가서 물을 한 양동이를 가져와서 물 앞에 놓았습니다. 그랬더니 역시 이 소년의 예상대로 말은 허겁지겁 그 물 한 양동이를 다 먹었습니다. 그것을 보고 소년은 너무 기뻤습니다. 그래, 이제 네가 건강해지는구나. 좋았어. 빨리 회복해서 내일은 옛날처럼 우리 저 들판을 다시 달리자 하면서 잘자 하고 막 쓰다듬고 껴안고 축복해주고 이 소녀는 오랜만에 정말 푹 자면서 꿀잠을 잤습니다. 왜냐하면 말이 회복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. 아침에 이 소녀는 이 회복된 말을 보기 위해서 쏜살같이 마을간으로 달려갔습니다. 이미 할아버지는 또 나와 계셨죠. 그런데 예상의 일이 벌어졌습니다. 말이 죽어 있었습니다. 말이 죽어 있는 걸 보고 소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. 이게 무슨 일이에요, 할아버지? 안 돼, 무슨 일이야?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? 제가 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살펴봤는데 분명히 좋아지고 있었어요.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얘가 목말라 해서 물을 갖다 줬더니 그 물 한 동이도 단숨에 다
먹었어요.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정말 건강해질 거라 믿었는데 왜? 어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? 안 돼요, 할아버지! 하면서 너무나 슬퍼했습니다. 기가 막힌 일이죠. 할아버지 역시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의문점이 풀렸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 할아버지는 경험도 많고 말을 직접적으로 잘 돌봤기 때문에 혹독한 병을 앓고 있었지만 점점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. 어제 저녁에 그 고비만 넘기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이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급사를 해서 할아버지도 너무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. 그런데 소년의 얘기를 듣고 알게 됐죠. 단숨에 물 한 양동이를 다 먹었다는 말이지. 이 말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던 이 말이 허겁지겁 먹은 물 한 양동이가 오히려 독이 되어서 정말 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. 안타깝죠. 너무나 슬프고 아쉽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똑같이 안타까우실 건데요. 혹시 여러분들 그 소년에게 원망하고 싶습니까? 그 소년을 나무라고 싶나요? 너는 왜 물을 줘서 그랬니? 하면서 혼내키고 싶은가요?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. 왜 그러냐면 이 소년이 그 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, 그리고 그 물을 준 것은 정말 빨리 회복되어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었고 그게 진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소년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.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제가 저의 자녀들의 그런 교육관이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상담심리 전공이지만 교육학 박사로서 요사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고민 상담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요.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랐습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. 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온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내 양심이 알고 아마 그 아이도 알 거다. 그런데 어찌 이렇게 이 안타깝고 예상 못한 이런 결과가 생기죠, 박사님? 왜 그런가요?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소년의 실수 같은 것들이죠. 혹독하게 열을 앓고 며칠 아무것도 먹지 못한 말에게 이 냉수를 한 동이 갖다 주는 것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독약처럼 작용한다라는 것을, 매우 해롭다는 것을 몰랐던 실수입니다.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어요. 이것은 진실이에요. 이건 사실이에요. 라는 그 말씀 다 믿습니다. 사실이죠.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.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? 적어도 그런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런 열꽃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냉수를 갖다 주는 것은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요, 우리는 자칫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면 그 아이가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. 여기에서는 부족하다는 말씀 반복적으로 드리죠. 아닙니다. 온 마음을 다하되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이고 실제로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식으로 온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. 잘못된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무섭고 또 어리석은 거 아시죠? 정말 무섭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
우리는 끊임없이 배우셔야 됩니다. 그리고 특히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, 사랑하는 분야가 있다면 나의 그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. 가족관계도 배우셔야 됩니다. 많은 상식과 지식들을 가지고 올바른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. 내 마음만 여겨서 나의 기준으로만 열심히 하는 것은 무용합니다. 그리고 오히려 그게 독이 될 때가 많죠.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왜 우리가 평생 교육 시대에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동기이자 또 의미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. 나이가 많이 들어간다고 꼰대 소리를 듣는 건 아니죠. 나이가 많아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분들은 우리는 어른이라고 합니다. 나이가 젊어도 머물러 있고 자기에게 이 한계에 치의 지식으로 그 관점으로 모든 것들에게 적용하고 강요하게 될 때 흔히 얘기할 때 젊은 꼰대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여시고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데 아낌없이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들 부지런히 주의해서 살펴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 또 배움 이런 것들을 실천하셔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지식들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.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신청해 주시면 더더욱 힘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